가을 햇살이 창문을 비추는 오후였다. 혜진은 카페 카운터를 닦으며 조용한 시간을 즐기고 있었다. 65년 인생, 그중 10년을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살았다. 도시의 번잡함을 떠나 찾아온 이곳에서 평화를 찾았다. 손님도 많지 않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좋았다. 혼자만의 시간,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했으니까. 카페 문에 달린 종이 딸랑거렸다. 손님이었다. 혜진은 고개를 들어 인사하려다 멈췄다. 문 앞에 선 남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준호였다. 30년 전 헤어진 첫사랑 준호가 거기 서 있었다. 머리는 희끗해졌고 주름이 들었지만 그 눈빛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따뜻하고 깊은 눈이었다. 혜진 씨, 맞죠?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혜진은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준호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가 천천히 다가와 카운터 앞에 섰다. 카페 하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찾아오고 싶었는데 이제야 왔네요. 혜진이 억지로 웃으며 물었다. 커피 드릴까?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부탁해요. 커피를 내리는 동안 손이 떨렸다. 30년. 그 긴 세월 동안 잊었다고 생각했던 감정이 다시 살아났다. 준호는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봤다. 혜진은 커피를 들고 다가갔다. 여기 커피요. 준호가 커피를 받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그런데 혜진 씨, 사실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가 혜진을 바라봤다. 당신을 찾아다녔어요. 오랫동안. 이제야 찾았네요. 혜진은 당황했다. 왜 저를 찾으셨어요? 준호가 한숨을 쉬었다. 할 얘기가 있어요. 30년 전에 하지 못한 얘기. 그때 왜 그렇게 헤어졌는지 알아야겠어요. 혜진은 의자에 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건 이미 지난 일이에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한테는 아직도 현재예요. 매일 생각했어요. 왜 갑자기 연락이 끊겼는지, 왜 결혼하지 못했는지.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준호 씨, 제발 그만해요. 다 잊어주세요. 준호가 혜진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혜진은 피했다. 저는 이제 혼자 사는 게 편해요.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세요. 준호가 쓸쓸하게 웃었다. 그럴 수 있다면 좋겠네요. 하지만 전 아직도 당신을 사랑해요. 30년이 지났는데도. 혜진은 고개를 돌렸다. 창밖으로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다. 저녁이 되자 준호가 일어섰다.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내일 또 올게요. 혜진이 놀라 물었다. 내일도 오실 거예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매일 올 거예요. 당신이 저를 받아줄 때까지. 그리고는 문을 나갔다. 혜진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여전히 꿋꿋한 걸음걸이였다. 젊은 시절 그대로였다. 혜진은 카페를 정리하고 2층 집으로 올라갔다.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첫 장에 준호와 찍은 사진이 있었다. 25살 때였다.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다. 행복했던 시절이었다. 결혼을 약속했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을 갈라놓았다. 혜진은 사진을 가슴에 품고 울었다. 다음날 준호는 약속대로 카페에 왔다. 그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왔다.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혜진과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편해졌다. 옛날 얘기를 하며 웃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가 진지하게 물었다. 혜진 씨, 그때 왜 떠났어요? 왜 아무 말 없이 사라졌어요? 혜진이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부모님이 반대하셨어요. 준호 씨 집안이 너무 가난하다고. 딸을 고생시킬 수 없다고. 준호가 씁쓸하게 웃었다. 그것 때문이었어요. 혜진이 고개를 저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저도 겁이 났어요. 사랑만으로 살 수 있을까?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을까? 준호가 혜진을 바라봤다. 후회하세요? 혜진이 눈물을 닦았다. 매일 후회했어요. 당신을 떠난 것, 용기가 없었던 것. 준호가 혜진의 손을 잡았다. 이번엔 혜진이 피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우리 나이가 많긴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혜진이 고개를 저었다. 너무 늦었어요.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았잖아요. 준호가 말했다. 저는 결혼했다가 이혼했어요. 아이도 없어요. 당신은요? 혜진이 대답했다. 저도 결혼했었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요.
준호가 놀랐다. 그럼 지금은 혼자세요?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가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럼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요. 30년을 돌아서 왔지만 이제라도. 혜진이 망설였다. 하지만 준호가 혜진의 말을 막았다. 하지만은 없어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잖아요. 후회 없이 살아요. 혜진은 준호를 바라봤다. 그 눈빛은 진심이었다. 30년 전과 똑같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혜진에게는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다. 3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비밀. 준호가 알면 충격을 받을 비밀. 혜진은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다물었다. 아직은 말할 수 없었다. 그날 밤 혜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준호의 제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시 시작하자는 말. 가능할까? 이 나이에 다시 사랑을 시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비밀을 안고도 함께 할 수 있을까? 혜진은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30년 전에도 이렇게 별을 보며 준호를 생각했었다. 다음날 준호가 꽃다발을 들고 왔다. 빨간 장미였다. 혜진씨, 이거 받아주세요. 혜진이 당황했다. 이게 뭐예요? 갑자기. 준호가 웃었다. 30년 전에 못 준 선물이에요. 그때도 장미를 주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혜진은 꽃을 받으며 눈물이 났다. 고마워요. 정말 예뻐요. 어느 날 낯선 손님이 카페에 들어왔다. 60대 초반의 남자였다. 단정한 차림에 부드러운 인상이었다.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부탁합니다. 혜진이 친절하게 응대했다. 어서 오세요. 어떤 커피 드릴까요? 남자가 메뉴를 보며 말했다. 아메리카노 주세요. 그리고 혹시 사장님이 혜진 씨 맞으세요? 혜진이 놀라 물었다. 네, 맞는데요. 저를 아세요? 남자가 웃으며 명함을 건넸다. 김성우라고 합니다. 동네에 새로 이사 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이 카페가 좋다고 해서 왔어요. 혜진이 명함을 받았다. 아, 그러세요. 환영합니다. 자주 오세요. 성우는 그날부터 매일 카페에 왔다. 준호와 다른 시간대에 왔다. 아침에는 준호가, 오후에는 성우가 왔다. 성우는 혜진에게 친절했다. 대화도 재미있었다. 은퇴한 의사라고 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였다. 어느 날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혜진 씨, 혼자 사세요?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혼자 살아요. 성우가 말했다. 저도 혼자예요. 아내를 일찍 여의었거든요. 외로우시지 않으세요? 혜진이 웃었다. 익숙해졌어요.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성우가 진지하게 말했다. 그래도 곁에 누군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며칠 후 성우가 혜진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혜진 씨, 제가 요리를 좀 해요. 저녁 같이 드실래요? 혜진이 망설였다. 그때 준호가 카페에 들어왔다. 준호와 성우의 눈이 마주쳤다.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준호가 먼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성우도 인사를 받았다. 네, 안녕하세요. 혜진이 어색하게 소개했다. 이분은 준호 씨 옛 친구예요. 이분은 성우 씨 새로 이사 오신 분이에요. 두 남자는 악수를 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준호가 혜진에게 말했다. 혜진 씨, 오늘 저녁 같이 먹기로 했잖아요. 성우가 놀라 혜진을 봤다. 혜진이 당황했다. 아, 그게. 성우가 웃으며 물러섰다. 먼저 약속이 있으셨군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는 카페를 나갔다. 준호가 혜진을 바라봤다. 저 사람이 누구예요? 혜진이 대답했다. 그냥 손님이에요. 준호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정말 그뿐이에요? 혜진이 한숨을 쉬었다. 네, 그뿐이에요. 하지만 성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계속 카페에 왔고 혜진에게 호감을 표현했다. 꽃을 가져오기도 하고 선물을 주기도 했다. 준호는 그런 성우를 경계했다. 어느 날 준호가 혜진에게 말했다. 저 사람 조심하세요. 뭔가 수상해요. 혜진이 웃었다. 무슨 수상한 게 있어요? 좋은 분이에요. 준호가 진지하게 말했다. 혜진 씨, 저는 당신을 지키고 싶어요. 다시는 잃고 싶지 않아요. 혜진이 준호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이 있었다. 하지만 혜진은 여전히 비밀을 말하지 못했다. 그 비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어느 날 밤, 혜진은 오래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봉투 하나가 떨어졌다. 30년 전 병원 서류였다. 출산 기록과 임양 서류였다. 혜진은 서류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준호와의 아이였다. 준호가 모르는 아이.
혜진이 혼자 낳고 혼자 포기한 아이.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미혼모가 되면 집안의 수치였다. 부모님은 아이를 입양 보내라고 강요했다. 혜진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아이는 다른 가정으로 갔다. 그 후 혜진은 다른 남자와 결혼했지만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 버린지도 몰랐다. 혜진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다. 준호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아이도 이미 성인이 되었을 텐데,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 텐데, 괜히 과거를 들추어서 모두를 힘들게 할 필요가 있을까? 다음날 준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카페에 왔다. 혜진 씨, 물어볼 게 있어요. 혜진이 긴장했다. 뭔데요? 준호가 망설이다가 물었다. 혹시 우리 사이에 아이가 있었나요?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왜 그런 걸 물어요? 준호가 대답했다. 어제 옛 친구를 만났는데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얘기를요? 준호가 혜진을 바라봤다. 당신이 30년 전에 아이를 낳았다고. 그리고 입양 보냈다고. 정말이에요.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준호가 혜진의 어깨를 잡았다. 정말이에요. 우리 아이가 있었어요.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요. 말하고 싶었는데. 준호가 충격을 받았다. 왜 말하지 않았어요? 왜 혼자 감당했어요? 혜진이 울며 말했다. 당신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당신도 너무 어렸잖아요. 준호가 혜진을 안았다. 미안해요. 내가 미안해요. 당신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준호가 물었다. 아이는 어디 있어요? 찾을 수 있을까요? 혜진이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입양 기관도 폐쇄됐고 기록도 없어요. 준호가 결심한 듯 말했다. 찾아봐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아이를 찾아요. 혜진이 망설였다. 하지만 아이도 이제 어른이에요. 우리를 원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준호가 혜진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도 찾아봐요. 후회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봐요. 혜진은 준호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다. 혜진도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찾아봐요. 우리 아이를. 준호와 혜진은 아이를 찾기 시작했다. 입양기관, 주민센터, 경찰서를 돌아다녔다. 하지만 단서가 없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다. 기록은 사라졌고 사람들도 기억하지 못했다. 두 사람은 지쳐갔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성우가 카페에 왔다. 평소와 달리 어두운 표정이었다. 혜진 씨, 상담 좀 해주실 수 있어요? 혜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성우가 한숨을 쉬었다. 사실 제가 입양아예요. 최근에 알게 됐어요. 친부모를 찾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입양하라고요? 언제 입양되셨어요? 성우가 대답했다. 30년 전이래요. 갓난아기 때.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디서 입양되셨는지 아세요?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 지역 병원이래요.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혜진은 성우를 자세히 봤다. 나이, 시기, 장소. 모든 게 맞았다. 설마 이 사람이.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생일이 언제세요? 성우가 대답했다. 4월 15일이요. 혜진의 눈이 크게 떠졌다. 그 날짜였다. 자신이 아이를 낳은 날짜. 혜진이 급하게 일어섰다. 잠깐만요. 가져올 게 있어요. 2층으로 올라가 서류를 가져왔다. 출생 기록이었다. 성우에게 보여줬다. 이거 제 아이의 기록이에요. 30년 전 4월 15일. 성우가 서류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이게 저예요? 제가 혜진 씨의 아들이에요. 혜진이 울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게 일치해요. 성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혜진을 봤다. 어머니, 진짜 제 어머니세요? 혜진이 성우를 안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 성우도 울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다. 그때 준호가 카페에 들어왔다.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우세요? 혜진이 준호를 보며 말했다. 준호 씨, 찾았어요. 우리 아이를.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정말이에요? 어디 있어요? 혜진이 성우를 가리켰다. 이 사람이에요. 성우 씨가 우리 아들이에요.
준호가 성우를 바라봤다. 성우도 준호를 바라봤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닮았다. 눈매가 코가 입술이 닮았다.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내 아들이야.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 세 사람은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30년의 공백을 메우려는 듯 많은 이야기를 했다. 성우는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랐다고 했다. 의사가 되었고 결혼도 했었다. 하지만 아내를 병으로 잃고 혼자가 되었다. 그래서 새 출발을 하려고 이곳에 왔다고. 혜진이 물었다. 우리를 원망하지 않아요. 버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성우가 고개를 저었다. 이제야 이해해요. 얼마나 힘드셨을지. 오히려 감사해요. 저를 낳아주셔서. 좋은 부모님께 보내주셔서. 준호가 성우의 어깨를 잡았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족이 되자. 진짜 가족이. 성우가 망설이며 말했다. 사실 처음 카페에 온 게 우연이 아니었어요. 혜진이 놀라 물었다. 무슨 말이에요? 성우가 고백했다. 양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친어머니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김혜진이라고. 그래서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여기서 찾았죠. 준호가 물었다. 그럼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갔죠.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알고 싶었어요. 혜진이 성우를 안았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먼저 찾아와줘서. 세 사람은 눈물 속에서도 웃었다. 기적 같은 재회였다. 운명 같은 만남이었다. 준호가 제안했다. 우리 같이 살아요. 가족처럼. 아니 진짜 가족이니까. 성우가 웃으며 대답했다. 좋아요. 그렇게 해요. 혜진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제 같이 살아요. 하지만 감정은 복잡했다. 성우는 혜진에게 연모의 감정을 느꼈었다. 어머니인 줄 모르고 여자로 본 것이다. 그 감정을 정리하는 게 쉽지 않았다. 혜진도 마찬가지였다. 아들인 줄 모르고 좋은 남자라고 생각했었다. 이제 그 모든 감정을 바꿔야 했다. 준호가 성우에게 물었다. 힘들지 않아요? 갑자기 부모가 생긴 게. 성우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힘들어요. 복잡해요. 하지만 기뻐요. 평생 찾던 사람들을 찾았으니까. 준호가 성우의 손을 잡았다. 천천히 적응해요. 우리도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흘렀다. 세 사람은 천천히 가족이 되어갔다.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고 일상을 나눴다. 어색함은 점점 사라졌다. 성우는 혜진을 어머니라 부르기 시작했다. 준호를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했다. 자연스럽지는 않았지만 노력했다. 혜진과 준호는 결혼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각자의 방식대로 살아왔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가까이 살며 서로를 돌봤다. 성우의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에는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들만의 가족 형태를 만들어갔다. 어느 날 성우가 혜진에게 말했다. 어머니 저 다시 결혼하려고 해요. 혜진이 놀라 물었다. 정말? 누구와? 성우가 수줍게 웃었다. 병원 간호사예요. 좋은 사람이에요. 어머니도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혜진이 기뻐했다. 그래 꼭 만나보고 싶구나. 언제든지 데려와. 준호도 기뻐했다. 손자도 볼 수 있겠네. 늦었지만 할아버지가 되는 거야. 성우가 웃었다. 네 아버지. 꼭 예쁜 손자 낳을게요. 세 사람은 미래를 이야기했다. 희망이 있었다. 비록 30년을 잃었지만 앞으로의 시간이 있었다. 혜진은 일기를 썼다. 오늘도 준호와 성우를 만났다. 우리는 이상한 가족이다. 30년을 떨어져 살다가 만난 가족. 사랑했지만 결혼하지 못한 연인. 어머니인 줄 모르고 다가온 아들. 복잡하고 어려운 관계다. 하지만 우리는 가족이다. 피로 연결된 진짜 가족. 준호도 매일 카페에 왔다. 혜진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가끔 손을 잡기도 했다. 포옹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성우가 있었다. 아들이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성우는 두 사람을 보며 생각했다. 부모님이 여전히 서로를 사랑한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자신 때문에 거리를 두는 것도 알았다. 성우가 말했다.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 함께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괜찮아요. 혜진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대로가 좋아.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사는 거야.
봄이 왔다. 카페 앞 벚꽃이 만개했다. 혜진은 테라스에 테이블을 놓았다. 손님들이 들었다. 성우가 약혼자를 데려왔다. 수진이라는 이름의 따뜻한 여자였다. 혜진과 준호는 수진을 환영했다. 우리 며느리가 되어줘서 고마워. 잘 부탁해. 결혼식 날이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따뜻했다. 혜진과 준호가 나란히 앞줄에 앉았다. 성우가 수진과 함께 입장했다. 혜진은 울었다. 준호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들의 결혼식을 보게 될 줄은 몰랐다. 30년 만의 기적이었다. 피로연에서 성우가 마이크를 잡았다.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비록 늦게 만났지만 저를 낳아주시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혜진과 준호가 일어나 인사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아름다운 가족이라고 말했다. 시간이 흘러 손자가 태어났다. 딸이었다. 성우가 아기를 안고 카페에 왔다. 어머니, 아버지, 손녀예요. 혜진이 아기를 받아 안았다. 너무 예쁘다. 꼭 너를 닮았구나. 준호도 아기를 안아봤다. 정말 천사 같아. 우리 가족에게 온 선물이야. 아기 이름은 희진이었다. 혜진의 진과 희망의 희를 합친 이름이었다. 혜진은 희진이를 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는 행복하게 자랄 것이다. 부모가 있고 조부모가 있다. 사랑받으며 자랄 것이다. 자신이 성우에게 주지 못한 것을 희진이에게는 줄 수 있을 것이다. 준호가 혜진에게 말했다. 우리 인생 참 드라마 같지 않아요? 혜진이 웃었다. 그러게요. 소설보다 더 소설 같아요. 준호가 혜진의 손을 잡았다. 그래도 이렇게 만나서 다행이에요. 늦었지만 함께해서. 혜진도 준호의 손을 꼭 잡았다. 네, 정말 다행이에요. 저녁 노을이 카페를 비췄다. 혜진과 준호, 성우와 수진, 그리고 아기 진이 5명의 가족이 함께 있었다. 완벽하지는 않았다. 평범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가족이었다. 서로를 사랑하는 가족이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인생의 황혼에 찾은 행복이었다. 늦었지만 아름다운 결말이었다.